이웃집 백만장자의 저자 토머스 스탠리는 미국과 캐나다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해서 그들의 특징과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똑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돈을 다루는 습관이 다르고 그 습관이 유익한 습관이라는 게 차이가 날 뿐이죠. 이는 과거에 주입된 조건들이 이러한 습관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돈을 관리하지 않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요약하면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돈을 지배하려면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관리를 못하거나 돈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회피하죠. 그들이 돈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첫째, 돈을 관리하려고 동동거리다가 자유를 구속받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관리할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돈 관리는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자유롭게 합니다. 돈을 관리하면 결국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니까요. 다음, 관리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이유를 대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마도 망원경을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충분해지면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충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돈 관리를 시작하겠다 라는 말은 뚱뚱한 사람이 9kg이 빠지면 그때부터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레를 말 앞쪽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겁니다. 아참, 뒤로는 갈 수 있겠죠.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관리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5살짜리 아이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여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사주었어요. 자, 밖으로 나오려는데 아이스크림이 아이의 손에서 흔들거리더니 결국에 갑자기 철퍼덕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고자 다시 가게로 들어갔어요. 주문을 하려는 순간 아이가 3단 아이스크림이 그려져 있는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그 그림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외칩니다. 아, 나 저거 먹을래.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아이에게 3단 아이스크림 콘을 사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안 된다 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고요? 아이가 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울 게 뻔하니까요. 1단짜리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아이가 3단 아이스크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주와 당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더 주지 않겠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돈을 굴리기 이전에 소량의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명심하세요.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요? 당신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드세요. 1,000원이 생길 때마다 100원이라도 이 통장에 넣으세요. 즉 돈이 생기면 10%를 넣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오로지 비활동 소득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비활동 소득이라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것이 이 통장의 목적입니다. 이 돈을 언제 써야 하냐고요? 절대 쓰지 마세요.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하는 돈입니다. 나중에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통장에서 나오는 소득은 쓰게 되겠지만 원금 자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면 절대 빈털터리가 될 일은 없죠. 이 기법을 배우신 한 분이 최근에 자기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2년 전에 이분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즈음에 그분은 이 돈 관리 체계를 배웠습니다. 몇 개의 통장에 돈을 나눠 넣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난 넣어놓을 돈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 달에 1,000원이라도 넣어보자. 이렇게 말이죠. 제가 가르쳐준 시스템에 따라서 그 1,000원 중에서 100원을 경제적 자유통장에 넣었습니다. 한 달에 10% 저금해서 무슨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매달 저금하는 돈을 2배로 올리기 위해 그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2,000원 이렇게 나눠 넣었고요. 세 번째 달에는 4,000원, 그 후에 8,000원, 16,000원, 32,000원, 64,000원 그렇게 이어져서 1년째 되는 날에는 200만원 이렇게 나누어 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노력한 결과를 거둬들이기 시작했죠. 경제적인 자유 통장에 1,000만원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돈 관리 습관이 개선된 덕에 1,000만원의 보너스를 받았을 때쯤에 재정 상태가 탄탄해져 있었고 그 돈을 달리 쓸 곳이 없어졌어요. 그는 지금 빚을 다 청산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겨우 1,000원이었지만 배운 대로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 재산이 꽤 있거나 주머니가 비어 있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머지않아 관리할 돈이 많아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 돈도 빌려 쓰는 형편에 어떻게 돈을 관리한단 말이오?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1,000원을 빌리면 그 1,000원을 관리하라.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달에 단 몇천 원 벌거나 몇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관리하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물리적인 세계의 원칙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원칙 또는 정신적인 원칙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금전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행에 경제적 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동시에 집에는 저금통을 만들어서 매일 거기에 돈을 넣어주세요.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습니다. 주머니에 딸랑거리는 잔돈도 넣어주세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겠다라는 목표하에 매일매일 의지를 다지는 셈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습성에 따라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거예요. 이 저금통 하나가 당신에게 돈 붓는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경제적인 자유를 부여해 줄 기회와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의 10%를 저축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아마 많은 곳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는데 쓰기 위한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자,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균형과 조화에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투자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한 자금 마련용으로 최대한 저축해야 합니다. 다른 쪽으로는 놀이통장에 소득의 또 다른 10%를 넣어주세요. 왜냐고요? 우리가 원래 하나에만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삶의 어느 부분이 달라지면 다른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느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곳에서는 반항을 합니다. 내리 저축만 계속할 때 논리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자아는 흡족하겠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나한테도 관심을 달란 말이야. 라고 외치며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놀이통장을 만들어줍니다. 놀이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당신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돈이에요. 그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세요.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와인이나 샴페인을 한 병 주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호텔에서 신나게 하루를 즐기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돈을 다달이 다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자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 통장의 돈을 다 써버리세요. 극단적인 예로 호텔에 가서 카운터에 놀이통장의 돈을 다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죠. 최고급으로 주세요. 점심 식사도 저녁 식사까지 최고급으로요. 그야말로 호사스럽게 말입니다. 결심한 대로 꾸준히 저축해 나갈 수 있으려면 그 노력에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놀이통장의 돈으로 노고를 치하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말이죠. 돈 관리가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기회도 될 테니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소득만을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돈을 관리하면 비교적 적은 소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고소득 전문가들인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회계사 등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만큼 들어오는 돈의 관리법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